자, 이 그림을 이제 보겠어요. 이 그림에는 잣나무가 있고 빈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때 소나무와 잣나무는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사군자에도 그려지고 변치 않는 신의는 선비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의 변치 않는 신의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집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외로운 마음, 제주도까지 유배되어서 아주 귀공자로 자랐던 이 김정희 선생님이 오가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먹는 음식도 마음에 들지 않고 엄청 힘들 때 중국을 다녀오면서 보내준 많은 물건이 김정희 선생님에게는 아주 고마운 선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박철상이라는 분이 20여 년 동안 연구해서 이 그림에 그려진 이것은 소동파가 귀양 갔을 때 자신의 아들이 귀양지까지 찾아온 것이 고마워서 그린 언성도를 이 옹방강 선생님의 집에 그 서재에 가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그림을 소나무와 잣나무와 집을 그린 것이다 라고 연구해서 발표한 분이 박철상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상상해서 그렸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동파의 언성도를 보고 그린 것이다 라고 밝혀준 분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문을 보겠습니다. 이 발문 내용은 보기 전에 보면 이렇게 줄이 바르게 그려져 있어요. 가로 세로. 자, 네모줄. 이건 정간인데 이것은 보통 금성문, 비문에 많이 썼던 것이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글을 써주면서 너의 비문에 써도 좋은 내용이다라고 써줬지 않았을까. 그런데 글씨가 바르지 않고 좀 삐뚤삐뚤한 것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한 것이 나타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발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읽어본다면 다시 발문만 공부해도 좋을 텐데 지난해 헌종 9년에 만학집과 대운 삼방집 두 책을 붙여주고 금년어 때 우경이 지은 황청경 세문편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책을 붙여준 게 너무 고마워서도 그렇지만은 공자께서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대로 푸름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셨다.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보내준 것이 너무 고맙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논어에 나오는 자한편의 공자왈 세한연후 송백지조 송백시 실사시 부조자 세한 이전 일송백야 세한 이후 일송백야 이 중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세한이라는 부분을 따와서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세한연후 송백지조에서 이것을 음과 뜻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음은 세, 한, 연, 후, 지, 송, 백, 지, 조. 이것을 뜻 부분으로 쓴다면 자, 세는 해세, 한은 찰한, 연은 그럴연, 그렇다, 그럴연, 후는 뒤후, 지는 알다지, 알지, 송은 소나무, 백은 잣나무, 지는 어조사지, 어조사, 자, 조는 말을 조. 그럼 해석은 자, 추운 해가 된 그런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이때 어조사지는 의로 해석이 됐어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자 그것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푸르다는 것을
여기서는 푸르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다른 것은 다 말랐는데 소나무와 잣나무가 말을 푸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고난을 당한 후에야 제주도로 기항사리를 간 다음에야 참된 우정 변치 않는 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변치 않고 의리를 지켜준 우선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마음은 너 정말 내가 어려워도 변치 않는 우정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세한도가 문인화의 정수인 이유는 이 절제된 표현 속에서 선비정신, 변치 않는 신의가 농축되어 있어서 이 문의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의리와 지조를 강조하는 선비정신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적의 신이 지킨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문인화의 정수인 이유인데 우리가 눈으로만 감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못 그렸어 이랬던 거죠. 자, 그런데 세한도의 주인은 이상적이었다가 김정희가 이상적에 준 것을 여러 제문을 받아서 김정희 선생님이 가져왔던 것을 이상적이 그의 제자 김병선에게 주었고 그의 제자 김병선은 아들에게 준 것을 김준학이 돈이 없었는지 이것을 후주지 카린에게 팔았고 경매로 내놨고 이것을 후지지 카린이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손재영이라는 서예가가 이렇게 세안도 같은 그림이 일본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일본의 후지지 카린에게 가서 매일 한 달 이상을 찾아가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후지지 카린은 손재영의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돈을 받지 않고 줬다고 했고요. 손재영은 가지고 와서 잘 간직하다가 집안 가세가 기울어서 다시 손색이라는 분에게 팔았고 손색이는 그의 아들 손창근이 잘 가지고 있다가 이 손창근 씨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또 그 전에 1000억 대의 용인 땅도 나라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세안도를 기증한 손창근 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90도로 인사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그림의 세한도의 그림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한민국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내가 할 일은 문화유산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 발전시킬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한문을 배우면서 재미를 느낀 사람들은 한문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문화를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